30분 만에 클로드 코드 95% 마스터하는 방법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은 설치, 설정, 기획, 실행, 배포까지 자동화 시스템 하나를 직접 완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4가지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어요. 스터디 모집, 수강생 피드백, 이메일 정리, 컨텐츠 발행까지요. 근데 솔직히 클로드 코드 영상을 보면은 코드가 주르르 올라가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나도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오늘은 다릅니다. 코딩을 1도 몰라도 AI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생각하면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실제로 쓰는 claude.md 파일을 드릴 거예요. 복붙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는 AI 신입사원 한 명을 채용해서 출근을 시킬 거예요. 먼저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을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입사 교육을 하고 업무 지시를 해요. 그렇게 현장 교육을 마친 뒤에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 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교육이나 능력치를 좀 강화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업무에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클로드 코드로 자동화 만드는 과정이 이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시면 클로드 코드에서는 자동화 업무를 칼같이 정리하고 클로드 코드를 만들 공간을 만들고 나서 프로젝트 설계를 하고 기획안을 받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은 코드를 생성하고 자기 수정 루프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을 합니다. 그 뒤에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지시로 개선을 하게 돼요. 추가적인 스킬들이 필요하면 추가를 해줍니다. 이후에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과정에서 코딩을 한 줄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VS 코드라는 편집기 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을 완벽하게 연결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VS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VS 코드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VS 코드를 켜면은 왼쪽에 네모 블록이 쌓인 확장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클로드라고 치면은 이 클로드 코드 for VS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 로그인 하라고 뜰 겁니다. 네, 여기서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로드 코드 무료 버전 쓰는데 괜찮나요? 쓸 수 있나요? 아쉽지만 그건 안 됩니다. 최소한 클로드 프로 버전을 사용하셔야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클로드 코드 프로 버전도 일정의 크레딧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계속 개발을 하다가 그 토큰을 다 쓰게 되면은 몇 시까지 기다려야 된다, 주간 토큰을 다 썼다,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는 양이 많다면은 맥스를 쓰시면 됩니다. 5배 아니면 20배 또 아니면 프로, 이렇게 3개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가 끝나면 저희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폴더를 열기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저장소에 새로운 폴더를 클릭하고 폴더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컨텐츠 리포트라고 할게요. 이 폴더를 열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 영역은 파일 영역이에요.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과 폴더를 여기서 보게 될 거예요. 회사로 치면은 사물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작업 영역입니다. 파일을 열면 여기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직접 코드를 건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오른쪽 파일은 이제 AI 패널입니다. 여기가 진짜 일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팅창에서 클로드 코드와 대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시킵니다. 또 AI 패널의 하단을 보면은 작업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Ask Before Edit이에요. 이거는 클로드가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 매번 혹시 이거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는 이 모드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Shift 탭을 누르면 모드가 바뀌어요. 물론 여기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Edit Automatically입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수정하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Shift 탭을 누르면 플랜 모드가 나와요. 이거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모드예요. 클로드가 실제로 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할 계획인데 괜찮나요? 이렇게 저희한테 한번 계획을 보고를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기획안만 제출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검토하고 승인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버전은 바이패스 퍼미션입니다. 이 모드는 저희의 모든 권한을 넘겨서 클로드가 완전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기본값으로 하려면 이제 여기 있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을 통해서 클로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 클로드 코드 Allow Dangerously Skip Permission이 나와 있죠.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다 됐다 하면은 그 뒤에는 완전히 권한을 위임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는
플랜 모드로 시작을 하고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로 사용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업 공간까지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코딩을 시작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 이 영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빼먹고 시작을 합니다. A한테 일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코딩 실력이 아니라 내가 시킬 일을 제대로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AI는 그냥 엄청 똑똑하고 일 잘하는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입한테 어이 클로드 사원 이거 그냥 알아서 잘 해봐 하면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잘 못하겠죠. 즉 그냥 대충 지시를 하면은 대충 만들어주는 게 AI의 특징입니다. AI는 저희가 정해둔 그런 입력, 처리, 판단, 출력 이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틀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AI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제대로 된 업무 매뉴얼을 짜두면 그 뒤로는 AI가 매일, 매주, 매달, 평생 알아서 그 일을 자동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거를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수많은 반복 업무 중에 제일 단순하고 제일 만만한 거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컨텐츠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매주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컨텐츠를 매주 발행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제가 발행하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 뒤에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발췌를 하겠죠. 그 뒤에 이제 영상들을 분석하고 그중 좋은 내용들과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넣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매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와 핏이 맞는 그런 영상들을 찾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췌해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선호하는 그 영상들이 최근에 올린 그런 주제들을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저녁에 8시만 되면은 제가 이메일만 클릭해도 한 주 동안의 트렌드를 알 수 있게끔 자동화 루프를 실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수익성 브랜드 컨텐츠 수익화 1인 사업 런칭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수집할 거야. 유튜브에서 이 분야 탑 채널들의 인기 컨텐츠를 분석하고 어떤 주제가 뜨고 있는지 어떤 포맷이 잘 되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를 해줘. 이번 주 컨텐츠 주제 추천까지 포함된 브랜드 PDF 리포터를 생성해주고 지메일로 리포트를 발송해줘. 또 모든 데이터를 노션에 누적 저장을 할 거야. 만약에 이 신입이 제대로 일을 하면 매주 저녁 8시에 이제 파일 하나만 열어서 한 주 동안은 이런 트렌드가 유행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주제로 다음 주 컨텐츠를 작성을 해봐야지.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 첫 출근을 하면 뭘 제일 먼저 봤죠? 우리 회사는 이런 곳이고 너의 역할은 이거고 업무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회사 매뉴얼을 받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이 회사 매뉴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laude.md 파일이에요. 이건 프로젝트의 설계도 또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는 앞으로 모든 작업을 이 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행을 할 거예요. 이걸 대충 만들면 설계도 없이 감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VS 코드에서 파일을 하나 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든 claude.md 파일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이제 3단계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를 봐주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툴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업무 매뉴얼이자 SOP예요. 저도 신입사원 때 어떤 일을 하든지 SOP를 먼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엔지니어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해. 이게 순서대로 정리된 문서잖아요. 이제 우리가 AI한테 그 SOP를 줘야 됩니다. 단계별 지시를 하고 각각 특정 업무를 나눠서 목표가 뭔지, 어떤 입력값이 필요한지, 어떤 툴을 돌릴지, 결과물이 어때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가 뽑은 신입사원은 최신 기술에 매우 빠삭한 신입사원이죠. 즉, 업무를 받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을 읽고 필요한 도구를 꺼내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정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짜주는 그런 역할이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바로 클로드 코드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3단계는 툴입니다.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파이썬 파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도 실제로 툴이 없으면 일을 못 하겠죠. 트렌드를 조사하는 도구,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도구,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리포터를 생성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런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실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에이전트는 워크플로우를 읽고 툴을 고르고 실행을 한 뒤에 결과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 코드는 작업을 실행하다가 에러를 만나게 되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을 하고 코드를 고치고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문서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실수하면은 혼나고 원음 분석 보고서 쓰고 재발 방지 원칙도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AI는 반복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API 키 같은 비밀적인 문서는 .env 파일에 담아두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일이나 코드에 입력을 해둬서 만약에 노출이 되면은 여러분의 디지털 월세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API 키에 대한 보안은 정말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또한 배포하기 전에 보안 점검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이 파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초기화를 해줘,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클로드 MD에 정의된 구조대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옆에 보면은 툴, 워크플로우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EMB, Git ignore 이런 전체적인 뼈대가 다 완성이 됐어요. 즉 빈 껍데기인 회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MD 파일로 말이죠.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드디어 자동화를 설계할 겁니다.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또 매뉴얼도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업무를 지시할 차례예요. 근데 신입사원한테 일 시킬 때 저희는 플랜 모드를 사용해 줄 겁니다. Shift 탭 하면은 넘기다 보면 플랜 모드가 나오죠. 이 플랜 모드는 저희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할 건지 대충 정했죠. 이거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끔 던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작성한 간단한 지침 사항을 여기에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자동화 하나 만드는 거 도와줘. 그 뒤에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건지 조사해줘. 도움될 만한 스킬도 찾아봐줘. 만약 추가로 질문이나 추천할 만한 게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플랜 모드로 제가 자동화시키고 싶은 그런 지침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 클로드 코드상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실행 모드를 저한테 제출을 할 거예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쏟아내면 돼요. 그러면 클로드가 알아서 좀 질문을 하면서 구체화를 시켜줄 거예요. 게다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은 웹 서치까지 해줍니다. 직접 검색까지 해서 뭐 API를 하는 게 좋은지 MCP 서버를 활용하기 좋은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API랑 MCP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조사 결과를 요약을 했는데 저한테 질문이 있나 보네요.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들을 추적할까요? 최근 인기 영상 자동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DF 리포트 디자인 수준은 어느 정도를 원하시나요? 깔끔한 기본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받을 지메일 주소 있나요? 나한테만. 노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있나요? 노션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록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구현 계획을 직접 설계를 하겠대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클라우드가 물어보는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들도 API 키가 뭐지? MCP 서버가 뭐야? 이런 질문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입사원이 아까 최신 기술에 빠삭하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그냥 솔직하게 여기 다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MCP가 뭐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AI가 외부 서비스를 직접 쓸 수 있게 해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Gmail을 열어서 메일을 보내거나 노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하는 걸 대신할 수 있게 한대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MCP 대신 파이썬 코드로 직접 API를 호출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MCP는 실시간 대화할 때 유용하다. 근데 매주 자동 실행되는 시스템은 파이썬 스크립트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대요. 저희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알아서 돌려야 되니까 AI가 없어도 코드가 혼자 실행되어야 해서 파이썬 코드로 API를 호출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플랜에 대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걸로 키워드를 검색하고 한국어 PDF 자료 생성하고 발송하고 데이터 누적하고 매주 일요일 밤 8시에 자동 실행한다고 하네요. 파일 구조를 이렇게 형성을 해줬어요. 컨텐츠 리포트 그 안에 이런 툴들이 들어있죠. 스케줄 설정하고 API 검색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리포트 형성하고 Gmail로 보내고 노션에 누적하고 또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주간 리포트 업무 매뉴얼, 최초 셋업 가이드 그리고 실행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고 각 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설명을 해줍니다. 또 유튜브 컬렉터 도구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하는 도구도 있고 PDF 제너레이터 만드는 도구 지메일 보내는 도구, 노션에 저장하는 도구 이런 툴들을 신입사원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빠르게 됐죠. 또 필요한 API 키도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키가 주어집니다. 그걸 API 키라고 하는데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API 키를 복사를 해야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에러 처리도 하고 뭐 검증 방법, 추가 추천 사항들이 있죠. 구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벌써 일을 막 하고 있죠. 이 신입사원 자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지어 나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툴 폴더 안에 파이썬 파일들이 하나하나 생성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초반에는 파이썬 파일들을 계속 생성을 하죠. 또 이제 워크플로우 안에는 문서 작성 단계가 지나면 전체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정리된 마크다운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 문서 안에 주간 콘텐츠 트렌드 리포트 시스템 이게 작성이 된 거예요. 와, 이제 샘플 데이터로 분석기와 PDF 생성기를 테스트하겠다고 하네요. 진짜 빠르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12개 영상을 분석했다고 하네요. 핫한 주제는 기업. 그리고 나서 이제 PDF 생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제가 말한 자기 개선 루프가 실시간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알아서 수정합니다. 여기도 뭐 폰트, 다운로드, URL이 뭐 변경됐다고 해서 알아서 수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개선 루프를 돌아가게 하고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문제가 있네요. 파일이 이진이거나 지원하지 않은 텍스트 인코딩을 사용하여 편집기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원했습니다. PDF 생성 안 됐는데? 문제 있다는데?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줄게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서 에러를 확인을 합니다. 또 PDF 생성을 하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또 나오죠. 그러면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 저는 뭐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구나. 오, 주간 콘텐츠 트렌드 리포트가 완성이 됐죠. 상위 영상 탑 10, 인기 톡픽, 영상 길이 분포, 콘텐츠 유형 분포, 이번 주 콘텐츠 추천 이렇게 뜨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해야 될 거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물론 상세하게 적혀 있긴 한데 유튜브 API 키를 발급하고 지메일 설정을 하고 노션 생성을 하고 키를 입력하고 첫 수동 실행을 하면 된다. 자동 스케줄 등록을 해라. API 키 준비되면 말씀해 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AI 패널 하단에 보면은 컨텍스트 사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AI의 기억력이 얼마나 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50% 좀 넘어가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0% 정도 찼다 싶으면은 슬래시하고 클리어를 해서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고서까지 예시로 작성을 했죠. 이제 내가 해야 할 게 뭐야? 이렇게 작성을 하면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키 세팅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API 키를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메일 API 키를 설정하고 노션 통합 만들기, .env 파일 채우기, 수동 실행하기, 자동 스케줄 등록하기. 여기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좀 넘기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API 키를 가져오거나 노션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뭐 지메일로 가서 뭐 설정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키 알려주면 이 파일 안에 입력을 하는 거랑 뭐 첫 수동 실행할 수 있는 거 원인 파악하고 코드 입력하는 거 자동 스케줄 등록하는 거 이런 거는 AI가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필터링 해줄 수 있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1번 가보자. 그러면 얘가 링크까지 주기 때문에 이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에 방문을 해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API 및 서비스 들어간 다음에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V3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은 사용 버튼이 나오죠. 사용을 눌러주시고 왼쪽 메뉴에 사용자 인증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키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키가 나오는데 그걸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env 파일에 넣어줄 거예요. 다음은 Gmail API 키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여기 라이브러리까지 다시 온 다음에 여기다가 Gmail을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Gmail API가 있죠. 클릭을 하고 사용하기를 누른 다음에 좀 기다리면은 설정이 되는데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누른 다음에 OS 클라이언트 ID 클릭을 해줍니다. 먼저 동의 화면 구성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막히면은 말하면은 에이전트가 말을 잘 해줄 거예요. 네, 다음은 노션 설정이에요. 통합 만들기인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부 API 통합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새 API 통합 만들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있어서 들어와 보면은 여기 프라이빗 API 통합 시크릿이 있습니다. 표시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래요. 아까 저희가 만든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 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인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컨텐츠, 주간, 리포트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점 3개를 누르면은 보기 링크 복사가 있어요. 아까 API 복사한 것도 위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2개를 넣으라고 하네요. 지메일 수신 이메일과 아까 이거는 다운받았는데 이메일은 제 이메일, 2번은 했어. 오, 네. 유튜브 API가 막혔다. 사장님이 해야 될 거는 클릭해서 사용 버튼이 눌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관리로 되어 있으면 API 키의 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치면은 데이터 API v3 관리로 되어 있죠. 키 제한을 설정하셨나요? 제한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리로 되어 있는데 제한 안 함으로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사용자 인증 정보 관리로 들어가서 사용자 인증 정보 눌러주면 아까 만들었던 API 키가 있죠. 들어가 보면은 키 제한 사항이 있어요. 아, API 제한 사항에 키 제한을 해놨네. 제한 안 함으로 하고 저장을 할게. 제한 해제했어. 이렇게 바로 계정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태호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죠. 야, 너 신입사원 안 되잖아. 임마, 왜 안 될까? 에러 메시지가 보여. 액세스 차단이래. 아, 오스 화면 문제래요. 아, 여기서 어드 유저를 해야 되는구나. 어드 유저까지 하면은 계속 누르면 돼요. 여기서 completed. You may close this window. 74개 영상 완료했고 분석 완료했고 Gmail 발송 완료했고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컬럼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고친대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메일에 나왔어요. 주간 보고 이렇게 왔죠. 열어보면은 주간 트렌드 리포트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뭐 이런 영상들이 탑 찍었다고 하네요. 트렌드 분석해주고 profitable 컨텐츠 as how AI 영상 길이 분포 컨텐츠 유형 분포 이번 주 컨텐츠 추천이죠. 영어 혼용 패턴을 사용한다. 주제 참여율이 높았다. 이런 식으로 주간 보고를 해줍니다.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API로 호출하고 고칩니다. 만약에 지금 포맷은 이 정도인데 좀 더 본인이 진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짤 수도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신입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PDF 내용들이 막 그렇게 주제를 완전히 추천해주진 않았죠. 이런 미스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야, 다음부터는 컨텐츠 주제와 스크립트 내용까지 뽑아줘. 이러면은 뽑아줘요. 이번 주 컨텐츠 추천 내용에 실제로 반응할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 3개를 추천해주고 그에 대한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이 클로드가 문제를 찾고 코드를 고치고 워크플로우 업데이트하고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AI를 막 신처럼 떠받들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장이 신입한테 피드백 주듯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추가 지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열면은 작성이 돼 있는데 완벽하진 않네요. 새로운 리포트가 왔죠. 이번 주제는 모네티제이션. 이런 내용들이 모네티제이션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주간 리포트, 트렌드 리포트 여기에 좀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낼 때 이 내용도 업데이트 해줘. 이 두 파일을 수정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즉시 여기 컨텍스트 할당량이 거의 다 찼죠. 이걸 끝나면 바로 클리어를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다 찼죠. 그러면 클리어를 해줄 거예요. 네, 이제 신입사원이 기본 업무를 익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치를 올려줘야 돼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뭐 교육하라고 하고 또 새로운 툴 쓰는 방법들을 알려주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먼저 MCP 서버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좀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mail에도 MCP 서버가 있고 또 캘린더에도 MCP 서버가 있어요. 원래 캘린더를 쓰려면 이제 일정 만들기 API, 일정 수정하는 API, 일정 삭제하는 API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하나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MCP 서버만 호출을 하면은 나머지 일정 수정, 일정 관리, 일정 만들기, 삭제 이게 모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한번 MCP 서버를 호출을 하면은 클로드가 알아서 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여러 개 API를 연동하는 대신에 하나만 딱 MCP 서버를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플랜 모드에서 유튜브한테 MCP로 API로 할까 했는데 결국 API로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클로드가 조사해 봤을 때 유튜브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 굳이 MCP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API를 가져온 겁니다.
이제 MCP가 행동 능력을 주는 거라면 스킬은 전문 지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킬은 말 그대로 클로드한테 그냥 주는 지시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작동할 때마다 매번 다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이 있다 하면은 그 스킬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저희도 막 게임을 할 때 스킬들이 쌓여 있는데 필요할 때만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금 이 요청에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지? 이거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스킬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DF 파일에 대한 스킬을 좀 취득을 하려고 해요. 이 클로드 코드 템플릿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PDF 파일 뭐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PDF 파일 뭐 이런 거 있죠. 안트로픽, PDF 비주얼 프로세싱, 프로세싱 프로, 캔버스 디자인. 저는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커맨드를 하고 이제 비주얼 코드로 가져와서 이 스킬 적용해줘. PDF 파일 디자인으로. 네, 만약에 여기서 로고도 넣고 싶다 하면은 로고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로고를 넣고 이제 이 로고도 매 리포트에 포함될 수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킬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클로드 스킬 여기 가면은 그 사이언티픽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고도 확인을 해서 이제 같이 붙여서 테스트 실행해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줄 거예요. 클로드가 기존 도구를 수정하고 이 새로운 스킬 기반으로 리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되게 잘해줬는데요. 상위 영상 참여도, 트렌드 분석, 디지털 노마드 AI 자동화, 블로그 수익화, 유튜브 성장 1인 브랜드. 이번 주 추천 AI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효율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인기입니다. 가이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콘텐츠, 뭐 스크립트 개요 이런 것까지는 만들어 줬네요. 아이디어 첫 번째. 네,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 좀 더 발전을 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스킬을 찾고 디벨롭 해주면서 신입사원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신입사원은 기본 업무도 했고 스킬 교육도 받았고 피드백도 반영을 했어요. 이렇게 검증이 끝났으니 업무에 적응할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제 업무에 적응하는 거 뭐냐 하면은 이제 매주 저녁 8시에 이 시간에 맞춰서 결과물을 나한테 보내줘.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돼요. 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배포되는 건 워크플로우랑 코드입니다. 회사로 비유하자면 저희가 만든 업무 매뉴얼과 자동화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는 거예요. 따라서 매뉴얼이 적힌 대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면은 업무 매뉴얼을 VS 코드에서 수정하고 배포를 하면은 또 그 클라우드에서 알아서 돌아가겠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자동 실행되게 해주면 돼요. 크론 탭을 쓰면은 기본 스케줄러로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동작을 하고 이제 런치드 이거는 컴퓨터가 꺼져 있다가 켜지면 밀린 작업이 실행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걸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네요. 2번으로 진행해줘. 근데 이거는 저는 맥을 써가지고 이걸 추천해주는 거고 다른 컴퓨터는 다른 사이트를 추천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한 주에 한 번씩 해주면 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전체 파이프라인 성공입니다. 발송 완료. 메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왔네요. 주간 보고 로고가 있고 이제 상위 10개 영상 분석을 해놨고 트렌드 분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추천 콘텐츠 또 아이디어 또 스크립트 개요까지 3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발행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보안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코드의 보안 리뷰를 해줘. API 키가 노출된 곳은 없는지, 취약점은 없는지 분석해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코드 자체에 API 키가 박혀있는 곳은 없습니다. 비밀은 모두 .env만 있고 코드는 이걸로 읽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럼 괜찮은 겁니다. 네, 이렇게 기획부터 마지막 배포까지 해봤습니다. 최종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획,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클로드는 매우 똑똑한 천재여서 저희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은 저희도 성장하고 클로드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플랫 모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API는 코드에 절대 입력하지 않고 .env 파일에다가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금 폭탄을 막아줘요. 다섯 번째는 보안 리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화 컨텍스트 한
70% 참여는 클리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모든 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그런 업무들 중에 이거 하나만 바꿔볼까? 저거 하나만 바꿔볼까? 차근차근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바꿔 나가야지 진정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AI 신입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검증하고 마지막 업무 적응까지 시켜줬어요. 이제 코딩은 AI가 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설계하고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저희는 AI 시스템, AI의 세상에서 1인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동화는 도구가 먼저가 아니라 내 브랜드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중에 반복되는 작업들을 AI한테 맡길까, 이 위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든 거는 그냥 하나의 자동화였지만 이게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또 내 비즈니스의 반복 업무는 무엇인가,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화할 게 보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자동화를 만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스터디 모집을 매월 직접 했고 피드백을 한 60-70명을 하루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메일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컨텐츠도 매일 직접 만들고 기획, 촬영, 편집까지 다 했어요. 이 과정들이 반복이구나를 알게 된 다음에야 하나하나 자동화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클로드 코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근데 나는 어떤 걸 자동화하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영상들 이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claude.md 파일은 설명란 링크에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스템을 만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